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과의 추억을 정리하기도 전에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정신없이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세금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분할, 재산분할, 잘못하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오늘은 상속 직후부터 세금 신고까지 꼭 해야 할 일 5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최소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다 보니 사망진단서를 한두 장만 떼시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최소 10장 이상 떼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은행, 보험사, 구청, 법원, 세무사 사무실 어디를 가든 사망진단서 같은 증명서류를 달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또 병원이랑 구청 가서 떼려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때 병원비 결제하시면서 영수증 꼭 챙겨두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결제한 병원비, 카드 대금, 공과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채무로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 놓으세요.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없으면 인정이 안 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하는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대략 1개월 정도 지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시게 됩니다. 이때 꼭 함께 신청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 이런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국가에서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재산 내역 조회하는 데에는 최소 2-3주 정도는 걸리니까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기 전에 앞으로 상속세 신고하거나 등기 칠 때 필요한 현금을 미리 다른 계좌로 옮겨놓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챙기셔야 할 게 보험금과 유족연금입니다.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때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단 빨리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현금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도 신청하세요. 이런 금액들은 나중에 알아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협의분할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1번부터 3번까지는 상속세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못 챙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협의분할은 좀 다릅니다. 협의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몇 천만 원, 심지어는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협의분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협의분할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협의분할을 안 하고 법정 상속분대로 그냥 상속 등기를 해버리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갈등이 있다면 따로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해야 하죠. 두 번째로는 취득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취득세가 확 줄어들어요. 원래 상속취득세는 2.8% 정도 나오는데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원래는 취득세를 2,8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1,000만 원도 안 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협의분할 단계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해버리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속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수에서 빼주거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건들이 엄청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상속인들의 주택수, 피상속인의 주택수, 보유기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우리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 이러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 납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 절차들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무사님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등기를 진행합니다. 아까 협의분할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어떤 부동산을 받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거의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같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매년 나눠서 내는 거고, 물납은 부동산 같은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건데요. 이런 세금 납부 플랜도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합니다.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신고 전에 납부 전략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재산이 대략 30억이 넘으면 거의 90% 이상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신고할 때 모든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정확하게 빠뜨리는 거 없이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이미 등기까지 다 끝내놓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등기를 쳐버렸다면 정말 번거로운 절차들을 통해서 등기를 고치던지 아니면 그냥 묻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은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등기부터 치고 나중에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금 계산을 하고 납부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등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한 가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능한 한 빨리 세무사를 만나세요.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니까 천천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니까 하루라도 빨리 상속 전문 세무사의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